진정한 나를 깨우고 가면을 벗어던지세요. 칼융 혹시 진짜 내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마치 누군가 써놓은 각본대로 부모님, 선생님, 친구, 사회가 만들어 놓은 움직이는 듯한 불안한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말이죠. 이러한 불편함은 하루의 소란이 잦아들고 고요해졌을 때 비로소 희미하게 들려오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똑같은 가면을 쓰고 해야 할 일을 하고 모든 것이 괜찮은 척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정적이 찾아오면 불편한 질문 하나가 어둠 속에서 떠오릅니다. 나는 진정 누구인가? 이러한 단절감은 단순한 우연이나 일시적인 감정 기복이 아닙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감히 직면할 용기를 내는 깊숙이 자리 잡은 문제의 징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한 자신을 알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갑니다. 주어진 사회적 역할, 만들어진 정체성, 타인의 기대 속에 갇혀 그것이 전부인 양 믿으며 살아가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만나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당신이 나라고 부르는 것이 진짜 당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성격, 욕망, 신념, 이 중 진정으로 당신의 것은 얼마나 되고 다른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얼마나 될까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주변에 잘 맞추고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우리 자신의 특정 부분을 숨기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페르소나라고 불리는 가면, 즉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회적 위장을 만들어낸 것이죠. 하지만 이 가면을 오래 쓸수록 진정한 우리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가면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진정한 자신과 단절된 삶에는 큰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는 바로 고뇌, 불만족, 그리고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끊임없는 갈증입니다. 무엇을 성취하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껴본 적 있나요? 마치 근본적인 무언가가 항상 손에 닿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이는 당신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외부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직업, 완벽한 인간관계, 타인의 인정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안에 수많은 겹겹이 쌓인 조건화 아래 묻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신의 내면 깊숙이 들어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의지가 있는지입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억눌리고 잊히고 왜곡되어 온 모든 것과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이 어쩌면 피하고 싶었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모습을 직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개성화라고 불리는 여정, 즉 자신의 모든 부분을 통합하고 마침내 진정한 본질에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존재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한다고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항상 강해야 하고 약점을 숨기고 내면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어도 자신감 있는 척 해야 한다고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온전히 당신만의 것이 아닌 세상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모습을 반영하는 정체성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면이 바로 페르소나입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 당신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만들어낸 당신의 모습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 집,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심지어 소셜미디어에서 다르게 행동해 본 적이 있다면 이미 당신 삶에서 페르소나의 힘을 경험해 본 것입니다. 페르소나는 유용할까요? 네, 물론입니다. 페르소나 없이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면과 완전히 동일시될 때 큰 위험이 발생합니다.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인정받기 위해서만 말하거나 행동한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 진짜 생각을 숨긴 적은요? 속으로는 소리치고 싶은데 억지로 미소를 지은 적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어느 순간 페르소나는 단순한 역할을 넘어 당신의 존재를 지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진정한 개인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하지도 않은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당신의 영혼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인정은 받을 수 있지만 성취감은 얻을 수 없고, 칭찬은 받을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얻을 수 없습니다. 결국 페르소나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고 느끼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공허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더 안 좋은 것은 이 가면에 집착할수록 진정한 본질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페르소나가 진정한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은 진정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동전의 반대편, 즉 당신이 억압하고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은 부분, 그림자라고 불리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는 진정한 탐색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림자 속에 숨겨진 것은 항상 마주하기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계속 따라와 주세요. 페르소나가 인정받기 위해 쓰는 가면이라면 그림자는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 숨기는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억누르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의식 속에서 더 강력해지고 마음의 그림자 속에서 작용하며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 두려움, 심지어 삶의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림자는 마음의 어두운 면, 즉 평생 억눌러온 모든 것, 금지된 욕망, 억눌린 분노,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약점, 잊으려고 애썼던 트라우마으로 구성된다고 묘사되어 왔습니다. 더 최악인 것은 그림자 속에 있는 것들의 상당 부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어느 순간 누군가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던 당신의 일부일 뿐입니다. 어렸을 때 당신은 왕성한 호기심을 보였지만 귀찮다는 말을 듣고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화를 표출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배워서 지금까지 분노를 꾹꾹 참다가 결국 폭발하는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감수성이 풍부했지만 사회가 그것을 약점이라고 설득해서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 부정당했던 당신의 모든 부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당신의 그림자 속에 숨어서 언젠가 나타날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나타납니다. 갑자기 화를 냈다가 후회하거나 누군가를 질투하면서 스스로 부정하려고 애쓰거나 이유도 모른 채 비판에 과민 반응을 보인 적이 있다면 당신의 그림자가 당신을 지배하는 것을 경험해 본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림자를 다루지 않으면 그림자는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 우리의 관계, 직장 생활, 자존감을 해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창의력, 진정성, 진정한 강점과 같이 당신의 성격 중 가장 가치 있는 측면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이러한 부분을 통합하기 전까지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억눌러온 것에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요? 그림자가 당신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하면서 어떻게 빛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심리학의 핵심 개념인 자기, 즉 진정한 자기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페르소나가 가면이고 그림자가 당신이 억압한 모든 것이라면 자기, 즉 진정한 자기는 이러한 층 너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전체, 진정한 당신과 세상에 보여주는 당신의 조화로운 결합입니다. 삶의 목적은 단순히 사회가 정해놓은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고
진정한 본질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사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자기 발견과 통합의 과정을 개성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를 찾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마법처럼 어느 날 갑자기 당신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마주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당신은 적극적으로 자기를 찾아야 하며 이러한 탐색에는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는 여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숨기도록 배워온 모든 것과의 대면이며 당신의 가장 진정한 욕망과 외부 세계가 부과하는 제약 사이의 화해입니다. 진정한 자기를 찾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두려움입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정체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자신의 많은 선택이 진정한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오랫동안 부정해온 자신의 모습과 마주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지 못합니다. 그들은 평생 페르소나에 매달려 진짜가 아닌 무언가인 척하며 살아가고 그동안 그림자는 뒤에서 작용하여 진정한 행복을 얻을 기회를 망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림자를 통합하고 쓰고 있는 가면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진짜가 아닌 누군가인 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진실되게 행동하고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자기에 가까워질수록 삶이 더 의미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설명할 수 없었던 불안과 좌절감의 명확한 원인을 알게 됩니다. 특정 패턴이 반복되는 이유, 특정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이유, 특정 관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은 삶 보윤차 내면에 무언가가 길을 보여주려고 애썼지만 당신은 주변에 맞추려고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와닿는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우리가 이처럼 변화를 가져오는 지식을 계속 공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나와 대화할 수 있다면 진정성에 대해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가장 깊이 있는 답변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같은 자기 발견의 과정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기를 찾는 길은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이 여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사고방식, 감정, 행동 방식을 형성하는 무의식과 원형입니다. 이러한 숨겨진 힘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음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보고 이해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대부분은 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를 찾으려면 단순히 이성적인 생각과 일상적인 결정만 살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숨겨진 패턴이 존재하는 무의식의 심연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의식에는 정확히 무엇이 존재할까요? 그림자, 억눌린 기억, 인정하지 않은 욕망 외에도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원형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백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문화나 시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정신구조, 사고, 행동, 감정의 패턴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며 바로 이 집단 무의식에서 원형, 즉 우리가 세상과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원초적인 이미지가 나옵니다. 만약 특정 이야기, 신화 또는 상징에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그건 바로 여러분 안에서 원형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형은 동화, 영화, 종교,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꿈과 행동 속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영웅은 거의 모든 문화에 존재하는 원형입니다. 영웅은 도전에 맞서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지혜와 자기 성찰을 상징하는 현자, 규칙에 도전하고 시스템의 의문을 제기하는 반역자, 그리고 타인을 보호하고 봉사하는 삶을 사는 돌보미와 같은 원형도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원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형은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 안에서 작용합니다. 문제는 자신을 단 하나의 원형으로만 동일시하고 다른 원형을 무시할 때 발생합니다. 자신을 영웅으로만 여긴다면 항상 강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약점이나 취약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돌보미 역할에만 몰두한다면 타인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시하며 자신을 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는다는 것은 이러한 원형들의 균형을 맞추고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원형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소홀히 했던 원형들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형은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답은 여러분의 꿈, 충동,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반복되는 패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신호를 무시한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필수적인 부분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자신의 욕망, 결정, 심지어는 실존적 위기까지 형성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러한 원형을 의식하지 못하면 원형이 여러분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원형은 여러분의 행동, 불안감, 그리고 관계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원형을 인식하고 통합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주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진정한 자아를 찾는 사람과 평생 자동화된 패턴에 갇혀 사는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의식을 들여다보기를 거부하고 개성화에 저항하며 가면과 환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답은 자신에게서 도망치는 사람들에게 따라붙는 심리적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볼 개성화되지 못하는 것의 위험성입니다. 평생 자신에게서 도망치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신의 그림자를 외면하고 페르소나에 갇혀 살며 자신의 운명을 형성하는 원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개성화 과정을 회피한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히려 불안, 좌절, 그리고 외부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으로 가득 찬 분열된 삶으로 우리를 내몰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의 규칙을 따르고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면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입니다. 어느 순간 무언가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감정적인 위기를 겪거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데도 만족스럽지 못한 감정을 느끼거나 시민성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본성에서 너무 멀어지면 몸과 마음은 항상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파괴적인 패턴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평생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학대적인 관계에 빠지거나 스스로 성취를 방해하거나 끊임없이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 말입니다. 이는 우리 안에 숨겨진 것을 다루지 않으면 자신의 무의식에 갇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고통을 통해서라도 스스로를 표현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개성화되지 못하는 것의 또 다른 흔한 증상은 단지 존재할 뿐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이는 단조로운 일상, 목적 없는 삶, 뚜렷한 방향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삶이 진정 자신이 선택한 삶인지 의문을 품어보지도 않고 물려받은 패턴, 강요된 신념, 외부의 기대를 따르며 살아갑니다. 이게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걸까? 라고 자문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분노입니다.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분노를 느끼지만 그 분노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시스템, 가족 또는 사회를 자신의 고통의 원인으로 비난하며 타인에게 분노를 돌리기도 합니다. 또는 우울증, 자기 파괴, 그리고 자신의 존재와의 심각한 단절로 이어지며 내면으로 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탈출구는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답은 진실과 마주할 용기, 자신의 환상에 의문을 제기할 용기, 그리고 개성화를 추구할 용기에 있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힘, 결단력, 그리고 마주하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내면을 들여다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제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면도, 억압도, 외부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사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진정한 자아를 찾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결론에서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깨어나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되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여정이며 발견과 해체, 그리고 재건의 길입니다. 그림자와 마주하고 수년간 우리에게 강요되었던 가면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선택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능이 주는 안전함을 선호합니다. 가면 없이는 거부당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페르소나에 집착합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두려워 그림자를 마주하기를 꺼립니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 통제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삶을 이끄는 원형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진정성, 깊이, 그리고 진정한 의미가 결여된 공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주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이 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 밝음과 어둠, 자신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변 환경, 문화, 그리고 타인의 기대의 산물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꼭두각시 역할을 버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써 내려가는 주인공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길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편안함을 주었던 환상을 놓아줄 용기,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맞설 용기,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던 모습과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진실되고 훨씬 더 생생한 존재가 될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페르소나, 그림자, 그리고 무의식에 존재하는 다양한 원형 등 우리 자신의 모든 부분을 통합하기 시작하면 심오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타인에게 자신의 기대와 불안감을 투영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는 더욱 진실해집니다. 단순히 인정받기 위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가치관과 재능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일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됩니다. 더 이상 내면의 갈등을 겪거나 억눌린 자신의 일부와 싸우지 않기 때문에 결정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진정한 자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는 내면의 평화가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정이나 억압에 기반한 평화가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완전히 받아들임으로써 얻는 평화입니다. 감정이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끊임없는 내적 갈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자신이 아닌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에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자신의 필수적인 부분을 더 이상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목적의식이 생겨납니다. 외부에서 강요된 목적이 아니라 샘솟는 물처럼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무언가입니다. 누군가가 이 길이 옳다고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울림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삶이 완벽해지거나 어려움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개성화 과정은 잠재되어 있던 갈등과 위기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이점은 이제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면의 자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서 도망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삶에서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심오한 변화 중 하나는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더 이상 타인을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로 사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자신의 일부를 타인에게 투영하지 않을 때 관계는 더욱 진실되고 만족스러워집니다. 완전해지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을 채워줄 누군가를 찾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정은 내면에서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타인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에 대한 인식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 삶을 낭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 없이 현재에 더욱 집중하고 현재 순간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불안과 후회는 성찰하지 않은 삶의 특징입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으면 창의력도 꽃을 피웁니다. 꼭 전통적인 예술적 의미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삶을 창조하고 도전에 대한 독창적인 해결책을 찾고 세상에 자신만의 새로운 것을 가져온다는 더 넓은 의미에서 창의력이 발휘됩니다. 진정한 창의력은 모방이나 수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진실되게 표현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더 깊은 연결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주, 자연, 인류 또는 신이라고 부르든 명칭보다는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고 더 넓은 의미와 목적의 그물망에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것이 개성화의 영적 차원이며 자아는 단지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개인의 경계를 초월하는 무언가와 우리를 연결하는 초개인적인 것이기도 하다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나요?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해 들어왔던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할 의향이 있나요? 억눌렸던 자신의 일부와 마주할 의향이 있나요? 마침내 진정한 본질에 따라 살아갈 의향이 있나요? 이 영상의 어떤 내용이든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다면 그 생각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우리 커뮤니티는 자기 발견의 여정을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진정한 자신의 삶이 아닌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순간이나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한 여정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수능을 강요하는 세상에서 진정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합니다. 구독 한 번 한 번이 여러분처럼 더 깊고 진실된 무언가를 발견하기를 기다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림자를 파악하고 삶을 형성하는 원형을 인식하고 개성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기 위한 실질적인 도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세요. 이 발견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여러분이 항상 살아야 한다고 느꼈던 삶은 여러분 생각보다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